여러분,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셨을 때 혹시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나쳤다면 큰일입니다. 그 거품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연구학자 김태준입니다. 제가 20년간 신장 질환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순간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아침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속 100만 개의 필터가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2세 김순자 씨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온몸이 퉁퉁 붓더니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평생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선고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년 전 그 거품이 신장의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데 이 중 95%가 자신의 병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숨이 차기 시작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신부전 상태로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만 확인하시면 신장을 완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석 직전까지 갔던 78세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소변 거품이 정상인지 위험 신호인지 구분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고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거품이 생겨도 10초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위험한 거품은 다릅니다.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풍성하게 올라오며 3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69세 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물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거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압이 세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소변 속으로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단백뇨라고 하는 이 증상은 신장의 필터가 망가졌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원래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서 신장이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고 꼭 붙잡아둡니다. 하지만 필터에 구멍이 생기면 단백질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혈액 속 단백질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물이 조직으로 새어나가서 온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눈꺼풀이 퉁퉁 붓는다면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변 거품을 만드는 신장 파괴범 4가지를 완전히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품이 생긴 분들도 3개월 안에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투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소변에 거품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전체가 서서히 독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서 독소를 빼내는 일을 합니다. 하루에 180리터 드럼통 1개 분량의 혈액을 정화합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콩팥만 한 작은 장기 2개가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 이 독소들이 몸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요독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오줌 독이 온몸에 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이영희 씨의 경우를 보면 소변 거품을 6개월간 방치했더니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소가 피부로 빠져나오면서 생긴 증상이었습니다. 입맛도 완전히 사라졌고 구역질이 계속됐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뇌까지 망가진다는 겁니다. 요독증이 심해지면 독소가 뇌로 올라가서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70세 정민수 씨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요독증 때문이었습니다. 심장도 위험해집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몸속에 물과 나트륨이 쌓입니다.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도 오를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입니다. 신장 때문에 투석을 시작한 환자들의 50%가 5년 안에 심장 합병증으로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엄청납니다. 투석 치료를 시작하면 1년에 최소 3천만 원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만 연간 50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투석을 위해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하니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67세 최동욱 씨는 투석을 시작한 후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병원에 가야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의료비는 계속 나가니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더 비참한 건 삶의 질입니다. 투석을 받는 동안 4시간 내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기계와 연결된 채로요. 투석이 끝나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집에 가서 쓰러져 자야 합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은 절대 금지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같은 흔한 음식들을 평생 포기해야 합니다. 물도 하루 500ml 이상 마시면 안 됩니다. 갈증이 나도 참아야 합니다. 71세 한영숙 씨는 투석 시작 후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예전에는 손자들 밥 해주고 산책도 다니고 활발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일주일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니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신장 이식은 더 큰 문제입니다. 기증자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수술비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해서 감염 위험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식받은 신장도 10년 안에 망가질 확률이 50%나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소변 거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신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신장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범인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고 계시는 습관 4가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지 못했을 그것,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그 한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커피를 찾으십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깨운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게 신장에는 매일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68세 서정혜 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메리카노 2잔을 마셨습니다. 빈속에 쓴맛이 좋다며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커피부터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더니 6개월 만에 단백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신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물이 흐르는 정원의 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적당히 흐를 때는 호스가 멀쩡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는 호스에 물이 거의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카페인이라는 강력한 압축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급격히 조여지면서 남은 물마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호스 벽면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손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30%나 수축됩니다. 혈류량이 확 줄어들면서 신장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산소가 부족한 신장 세포들은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신장이 위험을 감지하고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20에서 30까지 한 번에 올려버립니다. 높아진 혈압이 신장 속 100만 개의 필터, 바로 사구체를 하나씩 터뜨립니다. 사구체를 생각하면 커피 필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주 정교한 망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건 남기고 독소만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 필터에 갑자기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뚫리고 찢어지면서 망가집니다. 망가진 필터로는 단백질 같은 소중한 영양소를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변 거품의 정체입니다. 거품 하나하나가 여러분 몸속에 소중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신호입니다. 73세 김영숙 씨는 더 위험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믹스 커피를 3봉지씩 타서 마셨습니다. 달콤하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믹스 커피에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가득합니다. 설탕이 혈액으로 급격히 들어가면 혈당이 치솟습니다. 신장은 이 높은 혈당을 걸러내려고 필사적으로 일합니다. 마치 작은 정수기로 더러운 물을 계속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빨리 막히듯이 신장 필터도 빠르게 망가집니다. 카페인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탈수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가 뭘까요?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70세 박순덕 씨는 아침에 커피 2잔을 마시고 나면 1시간에 화장실을 3번씩 갔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서 소변이 진해집니다. 진한 소변 속에는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어서 서로 뭉쳐서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시작입니다. 결석이 한번 생기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집니다. 작은 돌이 신장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벽을 긁고 상처를 냅니다.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되면서 신장이 서서히 썩어갑니다. 두 번째 습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것, 바로 뜨끈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이 아침상에 빠지지 않죠? 66세 조명희 씨는 평생 아침마다 된장국 2그릇씩 드셨습니다.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며 국물을 밥에 말아서까지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국물 속 숨어있는 나트륨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는 소금 6g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이미 초과해 버리는 겁니다. 나트륨이 신장을 공격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을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을 적신 스펀지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적시면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가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세포가 부풀어 오릅니다. 부은 세포들이 서로 눌러서 혈관을 압박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서 신장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나트륨이 직접 신장에 쌓인다는 겁니다. 72세 한기문 씨의 경우 매일 아침 라면을 끓여 드시면서 국물까지 다 드셨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드시다가 신장에 나트륨 결정이 박혔습니다. 신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국물의 또 다른 위험은 숨겨진 인공조미료입니다. 시판 국물 건더기나 육수팩에는 MSG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신장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69세 송미자 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직접 멸치로 우린 국물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멸치 10마리로 우린 국물에는 소금 3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짠 국물을 먹으면 하루 종일 갈증이 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신장은 이 많은 수분을 처리하느라 과로합니다. 게다가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또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이제 세 번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아침을 굶는 것입니다. 아침 굶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던데 하고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윤석균 씨는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아침을 굶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점심 12시에 첫 끼니를 먹었습니다. 17시간 공복을 유지한 겁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혈압도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변색이 점점 짙어지고 거품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6시간 이상 공복이 지속되면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육에서 단백질을 뜯어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평소에 5배가 넘는 독소가 한꺼번에 신장으로 몰려옵니다. 신장은 이 많은 독소를 처리하느라 극한 상황에 몰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장을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쓰레기가 조금씩 들어와서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덤프트럭으로 쓰레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장이 마비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6시간 동안 굶다가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신장이 포도당을 걸러내느라 과로하고 혈압도 갑자기 올라가면서 신장 혈관들이 터집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신장 기능이 1년에 15%씩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3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71세 정순희 씨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저녁만 먹는 원밀 다이어트를 2년간 했습니다. 23시간 굶다가 저녁에 폭식하게 되었고 특히 고기를 많이 드셨습니다. 장시간 공복 후에 고단백 음식이 들어오면 신장에 쇼크가 옵니다. 혈액 속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이 요산이 신장의 결정을 만듭니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단식 중에 생기는 케톤체도 문제입니다. 케톤체는 강한 산성 물질인데 이걸 중화시키려고 신장이 무리합니다. 산성화된 혈액이 신장 조직을 부식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힙니다. 또 다른 위험은 탈수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분도 없어집니다. 하루 필요한 수분의 30%는 음식에서 나오는데 이걸 놓치면 만성 탈수에 빠집니다. 탈수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을 세차장의 물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충분하면 때가 쉽게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때가 말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농축됩니다. 진한 노폐물이 신장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의학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아침 결식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과 굶는 사람의 신장 기능을 10년간 추적했더니 굶는 사람의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것들, 바로 약입니다. 68세 강철민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먹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시작했는데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염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통제가 신장을 서서히 파괴했던 겁니다.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류량이 70%까지 줄어들면서 신장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직접적인 세포 독성입니다. 진통제가 신장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인데 이게 망가지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서 죽습니다. 죽은 세포들이 쌓여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독성이 10배로 증가합니다. 위산과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직행해서 필터를 하나씩 녹여버립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위험합니다. 72세 김순옥 씨는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을 매일 아침 먹었습니다.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서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에서 납과 수은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금속들이 신장에 쌓여서 만성 중독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쌓인 중금속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되면서 신장을 파괴합니다. 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면 약물로 인한 신장 손상이 전체 만성 콩팥병의 20%를 차지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비율이 더 높아져서 30%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아침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복 커피, 짠 국물, 아침 굶기, 그리고 약물 남용입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소변의 거품을 만들고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습관들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미 손상된 신장을 되살리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78세 조한석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가서 의사로부터 투석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상 수치가 1.2 이하인데 거의 4배가 넘었으니 신장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체념했고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한석 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수치가 3.8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2.9, 1년 후에는 2.1까지 내려갔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까지 회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조한석 씨가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황금 물 한 잔의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물이 최적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은 위장과 신장에 충격을 줍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다릅니다. 체온과 비슷해서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밤새 탈수된 신장에 수분이 천천히 공급되면서 혈액이 묽어집니다.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면서 신장이 숨통을 트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마시는 방법입니다.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입안에서 굴리듯이 천천히 음미하면서 5분에 걸쳐 마십니다. 한 모금 마시고 10초 기다리고 또 한 모금 마시고 10초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왜 천천히 마셔야 할까요?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신장이 급하게 처리하느라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들어오면 신장이 여유 있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급류보다 잔잔한 시냇물이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74세 윤복수 씨는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했더니 소변의 거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백뇨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온 겁니다.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체중 1kg당 15ml가 적당합니다. 60kg이면 900ml, 대략 물컵 4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걸 한 번에 마시면 안 됩니다. 기상 후 2시간에 걸쳐 30분마다 한 잔씩 나누어 마십니다. 두 번째 해결책, 무염 아침 식단입니다. 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합니다. 왜 30분일까요? 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이동해서 흡수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야 물이 음식과 섞이지 않고 신장으로 직접 공급됩니다.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같은 짠 국물은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소금 없이 만든 맑은 채소 국물로 대체합니다. 71세 김도한 씨의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시마와 무, 양파를 물에 넣고 30분간 끓입니다. 소금은 한 톨도 넣지 않습니다. 간이 없어서 처음에는 심심하지만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재료 본연의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치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에 한번 헹구어서 염분을 빼고 드십니다. 젓갈이나 장아찌는 아예 식탁에서 치웁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를 쌈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드십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할까요? 계란 흰자가 최고입니다.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삶아서 드십니다. 계란 흰자는 양질의 단백질이면서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두부도 좋습니다. 순두부찌개는 안 되고 그냥 두부를 데쳐서 간장 없이 참기름만 살짝 뿌려서 드십니다. 탄수화물은 흰 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을 줄입니다.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만 드십니다. 탄수화물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게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 커피 대신 신장 회복 차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바꾸는 겁니다. 절대 공복에 마시면 안 되고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나야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메리카노 한 잔, 하루 200ml가 한계입니다. 대신 아침에는 신장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차를 마십니다. 옥수수 수염차가 최고입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옥수수 수염 한 줌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간 끓입니다. 색이 연한 갈색으로 우러나면 완성입니다. 이걸 보온병에 담아서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십니다. 보리차도 좋습니다. 보리는 신장에 열을 식혀주고 부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볶은 보리를 물에 넣고 끓이되 절대 설탕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단맛을 원하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극소량만 넣습니다. 69세 송미자 씨는
아침 커피를 옥수수 수염차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소변색이 맑아졌습니다. 진한 노란색이었던 소변이 연한 레몬색으로 바뀌었고 거품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 약 대신 자연 치유입니다. 진통제를 끊어야 합니다. 관절이 아플 때는 약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뜻한 물주머니를 아픈 부위에 20분간 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립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진통제 없이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의사와 상담 후에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침 습관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서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보조 식품도 전부 끊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비타민은 신장의 결석을 만듭니다. 영양소는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 황금 타임 30분 만들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기상 후 첫 30분을 신장 회복 시간으로 만듭니다. 이 30분 동안은 물 외에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커피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음식도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틉니다. 다리를 앞뒤로 흔들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 10분은 심호흡 시간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부풀었다 들어갔다 하는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신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마지막 10분은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마사지합니다. 특히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 바로 용천혈을 눌러줍니다. 이 지점이 신장과 연결된 경락이어서 자극하면 신장이 깨어납니다. 75세 최동수 씨는 이 황금 타임 30분을 5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신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젊게 나왔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70세 박영희 씨는 3년 전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5.8까지 올라가서 투석실 침대가 배정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울면서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무염 식단으로 바꾸고 커피를 끊고 약을 줄이고 황금 타임 30분을 지켰습니다. 1개월 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색도 맑아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5.2로 떨어졌습니다. 단 0.6 차이지만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크레아티닌이 4.1로 떨어졌습니다.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었던 다리와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투석 예정일이 취소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세 번째 기적입니다. 크레아티닌이 3.2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며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투석실 대신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완전한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3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 수치에 근접한 겁니다. 단백뇨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지금 박영희 씨는 73세가 되었지만 50대처럼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손주들 밥을 해주고 봉사활동까지 합니다. 신장이 살아나니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68세 정미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년 전 소변 거품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단백뇨 3+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5g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면 5년 안에 투석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 씨는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특히 짠 국물을 완전히 끊는 게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6개월 후 단백뇨가 1+로 줄었습니다. 1년 후에는 흔적 정도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음성입니다. 의사가 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기적이 아니라 습관의 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신장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장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년은 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듭니다. 커피가 당기고 짠 음식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2개월째부터는 오히려 예전 습관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3개월째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습관을 바꾼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물 마시기만 집중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곡물 줄이기를 추가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커피 조절까지 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쌓아가면 부담이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5가지 습관이 모두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물부터 천천히 마시세요. 단 이것 하나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짠 반찬들을 과감히 버리세요. 김치찌개 재료, 된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모두 치우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더 소중합니다. 커피포트도 치우세요. 대신 옥수수 수염이나 보리를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옥수수 수염차를 끓여서 드세요. 처음엔 맛이 없어도 일주일만 드시면 은은한 단맛이 느껴집니다. 약통도 점검하세요. 지금 먹고 있는 약들을 모두 꺼내서 나열하세요. 의사 처방 없이 사서 먹는 약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모두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투석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건강한 신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은 70%를 잘라내도 재생되지만 신장은 재생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신장도 회복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했죠? 망가질 때도 조용히 망가지지만 회복될 때도 조용히 회복됩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 아침 소변을 볼 때 확인하세요. 거품이 줄어들고 있는지, 색이 맑아지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회복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큰 희망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몸무게와 혈압을 재세요. 부기가 빠지면서 몸무게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세요. 수치가 좋아지면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을 더욱 힘내게 합니다. 수치가 안 좋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회복은 일직선이 아니라 계단식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보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모두에게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아침에 물 한 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커피를 끊겠습니다. 오늘부터 짠 음식을 줄이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두 달 후 변화를 다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변 거품이 줄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이런 후기들이 쌓이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이나 이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그 끔찍한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 20년 후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아주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등산하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행복한 미래는 바로 오늘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연구학자 저 김태준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해진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